산소와 오거니즘, 산소와 오거니즘, 산소와 오거니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거니즘은 공기로부터 계속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 안에는 예비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방 안의 산소량은 충분할까?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어떤 장소에는 사람이 빽빽하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중에서 산소 양이 약 5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면 충분한 양의 산소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러시아 유명한 판타지 소설 작가 알렉산드르 벨라예프는 공기를 파는 사람이라는 소설을 썼다. 내용 아주 간단하다. 실업가인 벨리가 사막에 비밀 공장을 세웠다. 그리고 거대한 팬을 달아서 공기를 빨아들인 후에 공기를 얼려서 지하 창고에 저장했다. 공기를 팔기 위해서. 하지만 지구상의 대기가 감소했고 그 결과 대기압이 낮아지는 재앙이 발생했다. 사람들이 완전히 밀봉된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액화 공기가 시장에 나왔고 다른 비싼 것들은 모두 팔아야만 했다. 베일리는 기뻐하면서 사람들의 숨이 막힐 것이고 식물은 죽어갈 거야, 삶은 끝이 날 거야, 그리고 지구는 마치 얼어버린 붙은 달처럼 죽은 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눈에 띄게 우리 대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대기의 무게는 대충 잡더라도 5.15에서 15승 톤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산소 무게는 이렇게 많다.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은 급성장하는 공업이다. 여러가지 타입의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인간은 전체 산소량의 0.02를 소비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공기 중의 산소량이 눈에 띌 것이다. 그래서 주춤 이제 지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독자든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잠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대기 중에 산소량이 적어진 것 아니오라고 물을 것이다. 산소의 부분 압력은 우리의 오거니즘도 작용한다. 고산병. 위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수면의 높이에 산다는 전제하에 이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독자의 질문이 맞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산을 올라가게 되면 현저하게 느낄 수 있다. 해발 고도 2에서 3,000m까지 있는 신체적으로 느끼는 운동,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산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 두통, 불면증 등등으로 있다. 공기로 호흡할 때, 산소로 호흡할 때, 에베레스트 상에서 공기로 호흡할 때는 어느 정도 공기 중에서 산소의 부분 압력이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낮아진다. 이러한 현상의 첫 번째 원인은 산소가 갑자기 부족해지기 때문에 산소 결핍은 인간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오거니즘은 산소 결핍을 허락하지 않는다. 동맥 속에 혈청산소량이 감지하는 특수한 소형체가 있다. 이런 산소 센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혈액을 운반하는 경동맥이 있다. 뇌는 산소 부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다. 혈액 속의 O2 농도가 떨어지면 산소 정수가 호흡기관에 경고를 보낸다. 그러면 호흡기관의 근육 수축이 힘있게 이루어지고 폐에서 순환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며 혈액 속으로 더 많은 산소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러한 역학 시스템이 산소 결핍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폐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폐의 속의 탄산가스 CO2가 씹혀낸다. 하지만 CO2는 호흡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CO2의 농도가 낮으면 산소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게다가 혈청산소량이 너무 적어지면 호흡기관의 움직임도 약해진다.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주기호흡이다. 주기호흡이란 제멋대로 호흡이 가쁘려다가 약해졌다 하는 호흡을 말한다. 며칠 동안의 고지가 있다 보면 오거니즘이 이 고지대의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이 말은 곧 높은 곳에 한번 오르지 않고 쉬어가면서 오를 경우 고산병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알피니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산에 오른다. 그들은 일정한 고도의 장소에 캠프를 만든 다음에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전에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도 빨라진다. 그리고 혈액 속의 적혈구 수도 늘어난다. 산에 오르면 숨이 가빠지는 이유는 산소 결핍의 첫 번째 증세는 걸을 때 숨이 차는 것이다. 고산지대에는 근육에 대한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육체적인 능력이 약화된다. 인간은 비교적인 장시간 동안에 해야 하는 행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최대 산소 소비량의 감소로 혈액 속에서 젖산이 빨리 만들어지고 근육은 더 빨리 운동을 거부하게 되어진다.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지점에서 100m 올라갈 때마다 자금 능력이 1%씩 떨어진다. 평지고도도 산소의 부분 압력이 2배 적어지는 해발 고도 6000 지점에서도 자금 능력도 2배 적어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고원지대의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호기심 많은 독자는 그러면 고원지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을 하나라고 질문할 것이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루어진 환경 적응은 인간에게 고산지대의 환경을 자기화해주는 능력을 키웠다.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해발 고도 2000에서 3000에서 살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근육이 산소 결핍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 얼마 전에 학자들은 이들 턱장애들의 산소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밝혀내었다. 산소 부족에 적응하는 기본적인 역학은 폐가 커져서 많은 양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다. 고산지대에 예로서 1875년 프랑스 스카이 다이버들이 제니트라는 기구를 타고 올라갈 때 사고다. 3명의 참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상에 남긴 메모에 7500m 높이 올라갔을 때 지별이 동력의 고도를 더 높이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그리고 동력을 얻은 후에 그는 벨로스트로 쓰이는 모래주머니 3개를 떼어냈다. 나는 산소 호흡기를 입에서 떼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손이 멀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위험을 생각하지 못했다. 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할 적이었다. 잠시 뒤에 T상은 의식을 잃었고 다른 동료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기구는 해발 8600m 올라가는데 이것은 에베레스트의 높이보다 조금 낮은 높이였다. 하지만 알피니스트는 엄청난 육체적인 부하와 추위를 극복하고 심지어 탄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엄청난 높이의 산을 계속 오르고 있다. 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산소 부족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산소 부족에 대비한 훈련, 특히 저압실 등에서 장기적인 훈련을 들 수가 있다. 그들은 해당 지역의 기후에 적응해 가면서 천천히 산에 오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오거니즘의 리저브를 가지고 있어서 산소 결핍에 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같은 리저브 중에 하나는 맥박이 아주 천천히 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알피니스트는 에베레스트를 올 때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평소 그의 맥박수는 분당 50회에 불과하다. 알피니스트를 돕고 빙산을 보는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5000m 이상의 지점에서 산소를 농축해 주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1000m, 12000m의 고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르는 승객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비행기 객실은 라인으로 밀봉되어 있어 기압이 땅 위의 기압과 같고 또 밀봉에 문제가 생기면 좌석에서 자동으로 산소 마스크가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12000 이상에서 순순산소가 이루어진 가스로 숨을 쉬는 것도 산소 결핍에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산소의 부분 압력이 너무 낮고 반대로 폐에는 과다한 압력이 발생하여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무투브나 고무와 비슷한 현상이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비행사를 돕는 일은 위험한 순간에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내의 밀봉에 문제가 생겨 빠른 시간 안에 산소 부족의 위험이 없는 높이까지 고도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간 산소 부족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는 리저브를 활용하는 시간, 리저브 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산소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그 표면의 산소 압력이 1mm 이하가 되면은 오거니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화학적인 반응을 멈춘다. 강조했듯이 뇌는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하다.
미국 학자 앨런스팅은 자신을 실험실에서 질소가스로 가는 숨쉬게 했다. 이 16초가 지나면 의식을 잃었다. 질소로 숨을 쉬는 것은 인간의 폐와 혈액에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기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은 얼마나 숨을 참을 수 있을까? 사람은 얼마나 숨을 참을 수 있나? 절대적 자극에 숨을 멈추고 있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CO2 약 1리터 정도의 산소를 사용하는데 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고 있는 동안에 산소 양이 줄어들고 CO2 양이 많아지면 호흡을 하도록 한다. CO2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언젠가는 뇌속의 호흡 센터를 자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숨을 멈추고 있는 시간은 1분 30초를 넘지 않는다. 물동으로 동안 훈련하며 4, 5분 정도도 가능하다. 더 이상의 시간은 거의 드물다. 요가에서는 몇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증명된 것은 어렵다. 이렇게 길어도 5분 숨을 멈추고 있는 시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아주 좋다. 여러분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고 느낄 때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가슴을 움직인다. 그때 입은 꼭 다물고 있어야 한다. 이러는 동안에 여러분의 호흡센터를 속이고 절대적인 자극이 나타나는 시간을 연장한다. 잠수를 주며 일부는 그렇게 한다. 그렇군요. 잠수들이